우선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슈퍼스타트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먹어가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자료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디자인 싱귤러리티, AI로 제품을 설계하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나니아랩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나무입니다. 디자인 싱귤러리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제 싱귤러리티라는 단어는 AI가 사람을 넘는 그 특이점을 의미를 하는데요. 언젠가 이런 설계, 디자인 영역에서도 AI가 사람을 넘거나 혹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AI가 설계 혹은 디자인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AI를 통해 설계와 디자인을 해왔는지 사례, 그리고 저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귤러리티 하면 사실 이미 영화 속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제 아이언맨 다들 보셨잖아요. 아이언맨을 보시면 토니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줘 라고 하면 수많은 컨비네이션을 다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좋은 것을 토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토니가 한번 만들어봐 라 그러면 만들어버리죠. 과연 미래에 이런 AI 비서와 함께 제품을 개발하는 시대가 올까라는 상상을 하는데요. 이미 많은 산업의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빌리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모빌리티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BMW만 해도 우리가 휠을 디자인하거나 개발할 때 AI를 쓰고 있어. 몇 가지 파라미터만 입력하면 새로운 것들이 생성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미 디자인 헤드가 나는 개인적으로도 생성형 AI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AI가 함께 컴피티션을 해서 최종 디자인을 고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요타에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성형 AI로 한번 자동차를 디자인해 봤더니 어떤 공학적인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 당연히 그러겠죠. 그냥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생성형 AI라는 건 눈으로 봐서 그럴듯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디자인을 할 때 예를 들어 공력 성능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생성할 수 있는 AI를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조업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로 해결하고 싶은 제조업의 설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를 하시면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 팀에 넘기시게 되겠죠. 그럼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이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다시 설계자에게 넘기고 그럼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요청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다가 설계안이 나오면 또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설계를 수정해야 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과연 AI를 통해서 이런 전통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효율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예측 AI입니다. 예측 AI라는 것은 설계와 시뮬레이션 중간 단계에 AI가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 시뮬레이션 팀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AI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설계를 수정하고 AI와 협업하면서 좋은 설계안을 만든 후에 뒤쪽에서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만 간단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학적인 성능이 잘 예측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AI를 쓰는 방법은 생성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생성형 AI를 설계 전 단계에 활용해서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설계안들을 대량으로 생성을 해주면 그 중에 좋은 설계안을 설계자가 선택하고 뒤에서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해보는 프로세스로 간다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고민하셔야 되는 점은 설계용 생성형 AI라는 건 단순히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하면서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하면서 공학적인 성능에 맞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모든 AI들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AI보다 좀 더 복잡하고 시리어스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AI를 써야 하는가? 그리고 이 AI를 썼을 때 기존 기술들과는 어떤 차별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솔루션이 예측 AI라고 말씀드렸죠. 예측 AI라는 건 이제 인풋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3D CAD 혹은 단면의 형상 혹은 2D 스케치 혹은 파라미터, 재료의 물성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의 치수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스펙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AI가 예측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또는 테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공학적인 성능 결과값입니다. 3D 필드 값들 혹은 시계열 값들 아니면 동적인 거동 값들 아니면 스칼라 결과 값들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이미 예측 모델이라는 건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도 이런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살펴보면 첫 번째,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예측은 non-parametric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방법은 파라메트릭한 예측인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설계가 네모의 형태라고 한다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x1, x2로. 그러면 인풋은 이제 x1, x2 길이 값이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y를 예측하는 모델을 그동안은 예측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문제점은 비슷한 네모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세모가 들어오고 동그라미가 들어오면 여기선 x1과 x2를 추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방법의 외의 방법으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딥러닝의 경우에는 non-parametric한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다양한 설계안들을 사람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 압축된 공간에 G라는 피처 값을 입력으로 해서 Y를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이 스스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측할 때 어떤 형상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는 피처를 추출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비트러리한 형상에 대한 공학적인 성능이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필요 없이 다양한 형상에 대해서 입력으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장점, 필드 프레딕션입니다. 필드 프레딕션이라는 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은 보통 스칼라 프레딕션이라서 뭔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이 스칼라입니다. 뭔가 맥시멈 스트레스 값, 맥시멈 변이 값, 아니면 드래그 코이피션트 값 이렇게 엔지니어링적으로 스칼라로 표현되는 그런 저차원의 값들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시뮬레이션 할 때 얻고 싶은 값들은 이렇게 필드 값입니다. 모든 노드의 스트레스 값, 모든 노드의 압력 값, 디스플레이스먼트 값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의 값들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딥러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Y가 차원이 높아져도 이렇게 구조 해석 결과나 유체 해석 결과들을 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고요. 또 세 번째 장점은 멀티모달로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3D를 입력으로 넣든 2D를 입력으로 넣든 1D를 입력으로 넣든 한 가지만 해왔었는데 보통은 기존 전통적인 방법은 1D만 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3D CAD도 갖고 있고 단면 형상도 갖고 있고 어떤 제품의 재질의 물성치도 갖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컨비네이션으로도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게 피처를 특징을 추출해서 그걸 바탕으로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 기존의 전통적인 예측 기법들은 주로 스태틱한 예측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의 결과만 예측을 해왔죠. 하지만 딥러닝을 이용하면 동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모든 시간 그 도메인 상에서 우리의 제품이 어떤 거동을 하는지, 어떤 충격을 받는지, 어떤 압력을 받는지 등등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딥러닝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딥러닝을 그리고 이런 AI를 활용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와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로우 피델리티라는 거는 보통 값이 싸거나 시간이 적게 걸리는 데이터고요.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라는 건 비싸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테스트 결과가 하이 피델리티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로우 피델리티입니다. 혹은 이런 해석에서도 로우 피델리티와 하이 피델리티가 또 나뉠 수 있어요. 1D, 2D, 3D일 수도 있고 메쉬를 콜스하게 하냐, 파인하게 하냐 이런 거에 따라 피델리티가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피델리티의 데이터를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으로 같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장점은 보통은 하이피델리티 데이터는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학습하기보다는 하이피델리티 데이터는 굉장히 적게 모으고 로우피델리티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하이피델리티의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 딥러닝을 썼을 때 여섯 번째 장점은 딥러닝을 이용했을 때 어떤 결과값의 평균값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 구간까지 보여줍니다. 내가 95% 신뢰를 해야 할 때는 어디서 어디 사이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걸 보여줘서 단순히 예측한 값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신뢰도를 보고 이 값은 믿을 수 있구나. 이 값은 조금 딥러닝이 봐서도 좀 불확실하니까 좀 더 그 데이터를 뽑아야겠다. 데이터를 더 학습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액티브 러닝 혹은 어댑티브 샘플링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모아보고 학습해보고 불확실한 부분만 데이터를 더 모아서 모델의 성능을 가장 소량의 데이터로도 정확하게 만드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장점들이 많죠. 공학적인 성능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의 감성 데이터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딥러닝 입장에서 그냥 라벨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어떤 가격에 민감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런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선호도를 예측해서 내 공학적인 성능과 고객의 선호도가 상충할 때 합리적인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예측 AI의 장점을 살펴봤고요. 이제 예측이 가능하니까 생성이 필요하겠죠. 이 생성형 AI를 이용한 설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5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5가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어딘가에 정말 글로벌 옵티멀한 디자인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딥러닝이 이 소량의 5개 데이터 사이를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실 필요 없이 넌 파라메트릭하게 인터폴레이션을 해가면서 그리고 공학적인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은 CA 해석을 물려서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디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설계에서 장점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넌 파라메트릭한 최적 설계가 가능하다. 내가 소량의 CAD 데이터만 있으면 이렇게 딥러닝이 스스로 인터폴레이션해서 생성해 가면서 만약에 내가 CA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CA 솔버에 물려서 CA를 해가면서 좋은 설계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최적화된 설계를 찾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설계도 있고 내가 CA 데이터도 충분하다. 이미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시다 라고 하면 CA 데이터를 AI로 학습해서 서로게인 모델로 활용해서 서로게인 모델로 예측해 가면서 생성을 하는 그렇게 해서 최적 설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CAD 데이터, CA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넌 파라메트릭하게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한 거 외에 또 장점은 리얼타임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시에서 보시면 브레이크의 단면 예시인데 예를 들어 이런 X 디자인을 결정을 하면 공학적인 성능이 나오겠죠. 그러면 보통 이런 설계 X가 들어갔을 때 공학적인 성능 Y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설계자가 진짜 원하는 건 예측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겟 성능이 들어갔을 때 최적화된 설계를 바로 얻고 싶다라는 게 니즈죠.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한 방법으로 Y는 fx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X는 fy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성능 Y를 넣어주면 최적화된 X가 바로 생성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딥러닝의 장점이고요. 제 세 번째 장점, 합성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앞에서 예측 AI 모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다양한 CAD와 그 CAD를 해석한 해석 결과값입니다. 근데 제조업에 가보면 이 다양한 CAD가 없으세요. 아무리 큰 기업에 가도 만들어봤던 부품들 이렇게 쭉 나열해보면 뭐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동일 부품에 한해서는 CAD 데이터가. 그러면 딥러닝을 하기에 조금 어렵겠죠. 뭐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날리지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고 그 합성 데이터를 해석해서 해석한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점. 생성형 AI도 제조 조건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3D 프린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3D 프린팅을 할 때 서포트의 양이나 아니면 3D 프린팅 시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안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전통적인 제조 기법에서도 예를 들어 캐스팅이나 인젝션 몰딩을 할 때 언더컷을 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드래프트 앵글을 컨트롤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몰드 플로우를 예측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또 5번째 장점, 이게 공학적으로만 설계했을 때는 고객이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최적화된 설계를 얻은 후에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CAD에 실시간 렌더링을 해서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빠르게 피드백을 얻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그리고 6번째 마지막입니다. 생성형 AI의 장점은 디자인 프로세스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잘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두 도메인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툴로는 결합하기 어렵지만 데이터 드리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케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좋은 렌더링도 해줄 수 있고 렌더링 동시에 또 유체 해석, CFD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력 성능이 좋은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옆에 든든한 그 엔지니어를 두고 함께 작업을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가 기존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구나, AI를 설계 디자인에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는 실제로 어떤 케이스에 적용을 해왔는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니얼랩스는 이제 카이스트의 스마트 설계 연구실에서 창업을 해서 카이스트에서부터 나니얼랩스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총 36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왔고요. 이제 많은 분야가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 많은 시스템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전자 쪽에서는 이제 LG전자, LD디스플레이, LG이노텍, 또 LS일렉트릭 등 이제 다양한 고객사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혹은 또 이런 방산업체 그리고 플랜트 업체 등등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AI 솔루션이 그 기존의 제품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개발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검증해 왔고, 또 올해 들어선 더 많은 기업들이 저희의 솔루션을 지금 검증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제 해외의 글로벌 업체들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런 사례들 중에 저희가 좀 일부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 들어가는 에어컨의 온도, 미래 온도와 습도 예측 모델입니다. 이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되면서 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센서별로 그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학습을 했더니 잘 예측을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온도와 습도가 변할지.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는 굉장히 하이피델리티 데이터긴 한데 어떤 특정 드라이빙 그 환경에서만 모은 데이터다 보니까 얘를 추운 지방, 더운 지방 팔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다 데이터를 하이피델리티로 모아서 학습을 해야 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멀티피델리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미 피직스를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우 피델리티, 낮은 피델리티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학습한 머신러닝이 먼저 이니셜로 예측을 하고 거기서 힌트를 받아서 하이피델리티 모델이 예측 결과를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로우 피델리티 모델이 야 다음에는 9.5도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하이피델리티 모델이 9.7도 정도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뒤에서 짝꿍이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중공업에도 활용을 한 사례입니다.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를 모은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학습한 로우 피델리티 모델과 하이 피델리티 모델을 결합해서 더 정확한 엔진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시간 예측이 가능하면 디지털 트윈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이런 파력 발전 장치에 파고 높이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드려서 발전량을 잘 제어를 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아까 다이나믹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태틱한 게 아니라 그런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했었던 사례고요.
디스플레이에 볼이 임팩트를 했을 때 언제 어떤 시점에 스트레스가 얼만큼 발생하는가를 보통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시죠. 하지만 그 결과를 학습을 하면 이제 초기 상태만 입력하면 디스플레이의 어떤 물성치나 레이어의 값들과 그리고 볼의 위치와 볼의 물성치를 입력을 하면 그냥 시계열로 주르륵 다 미래를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또 3D로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 상해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차량 표면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거동을 하고 얼마나 상해를 입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CAD는 그런 사람의 하지를 모사한 스탠다드 CAD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딥러닝으로 실제로 학습하고 예측해 볼 수 있도록 또 기업 내에 이렇게 앱을 심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충돌 관련 실험 데이터도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다음 같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차량을 만들면 이제 스몰 오버랩 테스트라고 해서 살짝 부딪혔을 때 차량이 어떤 거동을 하는지, 그래서 딥러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서 이 차량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다 추출을 한 후에 이 차량의 지오메트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지오메트리와 요 거동 간의 관계를 학습하면 이제 초기 설계 단계에 이런 주요한 피처들만 입력하면 바로 충돌했을 때 어떤 거동을 하는지, 기존 차량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이렇게 테스트하고 나면 이미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원하는 건 이거 다 만들고 테스트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설계했을 때,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고 싶다. 그래야 좋은 설계를 할 것 아니냐라는 니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측 모델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은 또 자동차 휠을 설계하는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합성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휠 데이터 다 모아봤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2D, 3D로 기존의 휠 데이터를 닮은 듯 하면서도 공학적으로 더 우수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앞에서 소개드린 대로 또 리얼리스틱한 렌더링도 하고 차량에 바로 대볼 수도 있고 또 3D 공학적인 성능을 바로 예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계자나 디자이너가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디자인들을 탐색을 해보고 모어를 누르면 유사한 걸 보여주고 스포크 개수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을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한 후에 프롬프트로 스타일을 입력을 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휠을 원하는지를 입력을 하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포토리얼리스틱한 디자인이 나옴과 동시에 바로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차량에 바로 되어볼 수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공학적인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량이 어떻게 될 건지, 강성이 어떻게 될 건지, 강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설계자 혹은 디자이너 혹은 엔지니어 혹은 더 나아가서 고객과 마케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향후 나올 제품에 대한 컨셉을 균형 있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이제 휠 같은 경우에 강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배리어를 휠에 떨어뜨려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가장 취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예측을 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non 파라메트릭하게 예측을 하게 되면 그냥 3D CAD가 들어오면 가장 스트레스가 크게 발생하는 XYZ 좌표와 그 스트레스 값, 그리고 전체적인 스트레스 필드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파란색 점이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나오는 점이고요. 빨간색 점이 AI가 실시간으로 예측한 위치입니다. 그랬더니 가장 최악 위치를 잘 예측을 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해석하려고 하면 수백 개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AI를 시키면 웬만한 것들은 필터링하고 정말 사람이 봤을 때도 아까 불확실성을 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불확실한 게 높은 것들만 다시 사람이 해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non 파라메트릭하게 생성하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행기 엔진의 브라켓을 생성한 사례인데요.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브라켓을 다음과 같이 3D 딥러닝으로 수천 개를 생성을 해내고 그룹별로 스스로 그룹핑을 합니다. 형상이 비슷한 것들끼리 컬러를 매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에서 탐색해 보실 수 있고 또 공학적인 성능에 맞게 차트 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공학적인 성능이 실시간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이 그룹별로 그 공학적인 성능에 어느 쪽에 분포가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타겟 성능을 넣어주면 바로 이렇게 실시간 역설계를 해줍니다. 아까 제가 실시간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브라켓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생성된 그 설계안이 기존 데이터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팀원들과 좋은 디자인은 좋아요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디자인들을 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또 저희가 브레이크에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브레이크 캘리퍼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수백 개의 이런 브레이크 캘리퍼를 생성한 후에 또 그룹별로 스스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컬러를 매겨주고 성능 차트 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레토 프론트를 찾아볼 수 있고요. 공학적인 성능을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니즈는 기업이 기존에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이런 캘리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막상 사람이 스크래치부터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대량으로 공학적으로 의미 있는 거를 생성해 주면 거기서 내가 골라서 거기서부터 디자인을 시작해 보고 싶다. 그래서 AI를 통해 노하우를 얻고 싶다. 이런 니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학적인 좋은 성능을 내는 디자인이 나오면 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렇게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또 이런 자동차 부품을 넘어서 또 TV 스탠드 사례입니다. 이제 LG 전자와 함께 했었던 사례였고요. 이제 TV 스탠드 같은 경우에 낙하를 했을 때 부서지면 안 되고 사출 그리고 압출 성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가장 경량화된 그런 스탠드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기반의 역설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타겟 성능이 들어가면 그냥 공학적인으로 최적화된 설계가 바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천 개의 실시간의 최적 설계안들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POC를 한 사례인데요. LG 이노텍과 함께한 사례입니다. 포장재를 생성을 해보자. 어떤 부품이 있을 때 그 부품을 담을 수 있는 형상의 포장재를 좀 빠르게 한번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non-파라메트릭하게 생성을 하도록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포장재가 생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타겟 부품을 넣었더니 이런 그 타겟 부품을 담을 수 있는 포장재를 잘 생성을 하더라. 이건 이제 보지 않았던 값인데 그라운드 트루스랑도 굉장히 유사하더라 라는 거를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타이어 설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설계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이 원피치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설계를 한 후에 돌리면 한 타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AI에게 저희가 레퍼런스 패턴을 이렇게 입력하면 뭐 나의 패턴도 될 수 있고 경쟁사의 패턴이 될 수도 있고 방금 떠오른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 AI가 그것과 닮으면서 공학적으로 더 우수한 디자인들을 생성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노하우를 얻어서 또 상세 설계를 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자동차 디자인 외형 설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CFD 해석을 하려면 뭐 3D 모델이 필요하고 그걸 모델링해서 CFD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냥 디자이너가 그냥 입력만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니즈가 있겠죠. 그럼 보통은 이런 인풋 CAD가 있으면 이게 CFD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저희 딥러닝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표면 압력을 예측을 한 거고 이제 드래그나 리프트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non-파라메트릭하게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을 해가면서 최적화된 공력 성능을 가진 애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형상을 찾았어 라고 하면 거기에 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한 후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차량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력 성능을 예측해 봤더니 연비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또 저희가 앱으로 담아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내가 세단을 디자인할 거야. 그럼 이런 스케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블랙 럭셔리 세단 CT 배경에. 그럼 이런 포토리얼리스틱한 렌더링을 하면 동시에 공력 성능을 바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CFD 성능을.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연비가 더 좋아지려면 다르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을 고쳐야겠구나.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휠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CMF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휠을 얻은 후에 기존 차량의 대본과 동시에 아까 생성한 차량에도 바로 대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차량의 외형도 디자인을 해보고 휠도 디자인해보고 거기에 조합도 해보고 그런데 공학적인 성능을 고려해 가면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가상 환경에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디자이너 관점에서 폼을 생성하거나 렌더링하고 엔지니어 관점에서 기능을 예측하고 최적화하고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고객이 어떤 형상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학습을 해서 고객이 좋아하면서 기능도 좋고 심미적인 그런 디자인을 AI가 추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터가 함께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봇 디자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는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지, 어느 곳을 이동을 해야 하는지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메커니즘을 생성해주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링크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나 성능을 하는지를 확인을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 예측 AI와 생성 AI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서 시트의 배열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배열이 바뀌었을 때 고객이 어떻게 공간 가치를 느끼는지 고객의 감성을 예측하는 모델 혹은 시트의 통풍 시스템을 자동화 설계하는 문제 그리고 배터리 팩 케이스의 충격 성능을 예측하는 경우 혹은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을 생성하는 경우 그리고 그런 가전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지그의 성능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할 거냐? 어떠세요? 그 앞에서 디자인 싱귤레리티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아이언맨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미래가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 올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이 LG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 올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갈 길은 멀어요. 갈 길은 먼데 하지만 방향성은 결정됐다. 이미 AI와 협업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도 저희와 함께 빠르게 퍼스트 무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니아랩스라는 기업을 세웠고요. 나니아랩스의 비전은 제조업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전에 카이스트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이제 지사로 여기 슈퍼스타트에 감사하게도 여기서 또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립한 지는 이제 만으로 딱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하지만 빠르게 성장해서 현재 26명이 함께 팀원들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은 예측 AI로 더 빠르게 제품 성능을 검토하고 생성 AI로 더 우수한 설계안들을 추천하는 AI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다양한 사례처럼 브레이크 부품 같은 경우에 뭐 설계하는데 한 달이 걸렸던 설계를 1분으로 단축시켜드리기도 했고 이런 자동차 휠 같은 경우에 3만여 개를 생성해서 제공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했을 때는 나올 수 없는 생산성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의 제품인 이제 아슬란 X라는 제품 때문입니다. 이제 아슬란 X는 제조업 제품 개발에 특화된 AI 소프트웨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제조업의 도메인 전문가가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AI 모델을 쉽게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는 로우 코드 AI 플랫폼입니다. API 형태로 되어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성할 수 있는 AI, 평가할 수 있는 AI, 최적화할 수 있는 AI, 추천할 수 있는 AI 이런 모듈들을 여러분의 문제에 맞게 활용을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그 다음에 배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배포는 두 가지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모델이 웹 기반으로 배포가 되거나 플러그인 기반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배포가 되면 어떤 특정 URL을 여러분들이 동료들에게 뿌리시면 그 URL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GUI 형태로 쉽게 예측하거나 생성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미 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또는 플러그인으로 배포가 돼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설계 소프트웨어에서 설계 변수를 바꿔보면 바로 CA 해석 결과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법인 설립을 했고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혹은 많은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대상 등등 1등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프리-A 투자를 완료한 상태이고 최근 LG에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의 핵심 역량은 팀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는 현재 카이스트 모빌리티 대학원 부교수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개발에 조금 익숙한 상태고요. 제가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디자인 사이언스라는 박사를 하면서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요. 현재 저희가 26명의 팀원을 가지고 있고 27번째 팀원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익숙한 공간이죠. 저 뒤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저희 이제 팀원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AI 기업이다 보니 석박사급이 70%가 되고요. 우선 산업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바로 오신 게 아니라 85%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산업 경험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현대자동차, LG와 삼성전자, 두산 등 이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오피스가 있지만 서울 오피스, 대전 오피스, 심지어 제주 오피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재택입니다. 그래서 혹시 풀재택에 관심 있으신 분은 LG 이메일 말고 지메일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저희 이름이 나니아 랩스일까요?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읽어보셨거나 이런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면 아이가 옷장문을 열면 그 안에 이제 가상 세계가 열립니다. 그 세계는 신기하게도 가서 수년간 모험을 하는데도 다시 돌아오면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함께 합니다. 가장 강력한. 그래서 저희 나니아랩스도 아슬란이라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상 세계에서 누구나 제품을 쉽게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세상을 그런 버추얼 월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런 버추얼 세상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니아랩스 대표 강나무입니다. 저희 나니아랩스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제품을 설계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제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슈퍼스타트와 만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인력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오늘 LG 아고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LG 현업분들과 쉽게 이렇게 미팅을 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다들 점심시간이라 빨리 돌아오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모든 질문이 사실 기억에 남고 중요한 질문이라서 근데 이게 확실히 또 LG전자이다 보니까 그런 전기전자 쪽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쪽으로 제가 좀 더 이 LG와 협업해서 다양한 성공 사례들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미래를 알 수는 없는데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 먼저 미래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AI로 제조업을 혁신할 수 있다는 걸 나니아랩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